지난번부터 소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소화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제 분해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작용의 하나가 분해작용이고 또 하나가 이제 합성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에너지를 또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기타 등등 이제 그 몸에 이제 그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제 그 소화한다는 목적은 우리 몸은 이제 60조 개의 이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포는 단위가 굉장히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세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가느다란 이제 분자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제 소화를 통해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작은 물질로 변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물질하고 섞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인 그 이제 그 치아의 그 작용 같은 걸로 이제 분해도 시키고 또 화학적인 작용도 폐기를 하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쉽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자세히 또 모르는 것들도 좀 있죠. 그냥 우리는 그냥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사실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먹어왔고 또 죽을 때까지 먹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로부터도 계속 먹는 그런 이제 유전자를 우리 몸에는 이제 이제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이제 먹는 작용이 되는 거는 본능적인 거죠, 사실은. 배워서 먹는 게 아니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인간만이 이제 지금 이제 식이요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배워서 먹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도달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너무 먹는 게 많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먹는 게 풍부해져 가지고 이제 가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제 사람이 좀 많이 길이 들어져 가지고 이제 길들이면 이제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조금 했던 공부를 연장해서 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는 이제 덩어리를 이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이제 뭐 식도를 거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위죠, 그죠? 그런데 위에서는 이제 위액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이제 분해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효소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뮤실이라는 또 점액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위산이 이제 굉장히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그 위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벽을 보호해주는 물질이죠. 뮤신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량작용이 돼 있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산성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 산성 물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알칼리성 물질이 이제 그거를 막아주는 데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몸이 되는 건 이제 신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 안 되는 건 좀 한계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몸을 봐야지 너무 세밀하게 보면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도리어 몸을 이해하는데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몸을 이해할 때는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외워도 잊어버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물질이 위 세포에서 분비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되죠, 그죠?
그럼 위에서 이제 소화가 되면은 이제 뭐 사람마다 그 음식에 따라서 소화되는 시간도 틀리겠죠. 그다음에 먹는 양에 따라 틀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는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죠.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소장에는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는 세 가지로 분리하죠. 이제 십이기장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라는 데가 있고, 회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3단계인데, 이제 그 소화작용을 가장 이제 그 열심히 하는 데가 이제 십이지장이죠. 십이지장에서는 이제 그 십이지장 장에서도 이제 소화된 이제 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위에서 좀 나오는 것처럼 뭐 효소라든가 뭐 호르몬이라든가 점액이 이제 분비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장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췌장이라는 장기하고 그다음에 쓸게 되는 장기가 있죠. 담낭이죠. 예. 이 두 가지 장기가 이제 그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분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요거는 두 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은 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이 담낭병하고 췌장병하고가 이제 오인되는 경우가 있고, 진리적으로 보면은 담낭의 병은 췌장의 병이나 같이 봐도 돼요. 왜냐하면 12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그 어떤 소화에 필요한 물질들을 분비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쓸개즙이고 여기는 뭐 이제 호르몬, 인슐린 같은 이제 호르몬도 분비하고 그다음에 효소도 분비하는데 그 이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인슐린 같은 거하고 소화 효소를 이제 다르게 이제 그 파트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은 이제 여기 제가 썼지만 내분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효소는 이제 엔자임은 이제 외분비라 그러죠. 근데 결국은 그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제 화학적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근거리가 있고 원거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근거리에서 이제 필요할 때는 가까운 데 분비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관을 통해서,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이제 효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췌장하고 여기 소장 지금 12지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지장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관이 있어가지고 관을 통해서 이렇게 분비를 시키는 거죠. 가까운 데는. 근데 이제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인슐린은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그 혈액에 있는 그 포도당을 세포로 넣는데 필요한 그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호르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이제 주로 원거리에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원거리로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뭐 택배로 보낸다 그러면 먼데 보내는 경우에는 뭐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를 통해서 보내고 근거리는 내가 뭐 걸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파트로 나눠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내분비, 외분비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호르몬만 보고 소화 효소도 이제 여러 가지 효소가 대개다 이제 소화 효소가 대부분이죠. 근데 소화 효소는 또 이 소화기 계통에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저로서는 이제 몸을 이해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분리적으로만 너무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그 생성물인데 그게 이제 그 관이 있어가지고 가까운데 분비하는 거는 효소고 멀리 보내는 거는 호르몬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공통점을 보자는 거죠. 결국은 공통적인 거라 이거죠. 그게 전혀 다른 게 아닌데 우리는 효소 그러고 호르몬 그러면 전혀 이제 다른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타민 같은 것도 결국은 조효소 작용을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의
그러니까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효소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든가 후 단계에 또 다른 그 작용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작용을 보조적으로 해주는 게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물질들은 굉장히 그 단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양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이제 먹으면 비타민 같은 거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그 비타민으로서의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작용이, 그러니까 이제 몸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몸 자체 내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은 몸에 필요한 만큼이 몸 안에서 정보에 의해서 처리돼 갖고 그 시기와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데, 바깥에 넣어주는 거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몸이라는 거는 만들어지기 때부터 무의식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몸을 만든 게 아니고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정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돼갖고 이제 성장을 해갖고 태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기까지가 그 과정이 우리는 의식이 안 된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그게 만들어지. 그러니까 몸 자체 내에 그 DNA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모든 세포에는 DNA가 있고 모든 생명체에는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 어떤 신경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그 장기도 뇌하고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먼저 만들어져야지만 그 정보 처리가 가능하고, 정보가 있어야지만은 어떤 에너지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는지를 그렇잖아. 같은 에너지잖아요. 일로 가는 에너지도 3이고 일로 가는 에너지도 3인데 이 방향으로 가는 거와 이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는 에너지의 그 처리가 틀리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에너지를 쓰지만 에너지에는 정보적 에너지하고 전기적 에너지는 힘의 에너지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따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보라는 게 의식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가 있고 무의식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몸이라는 거는 그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는 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의학 쪽에서 보는 거는 그 자율신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어요. 무의식에서 처리되는 그런 그 몸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소화작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의식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는 의식이지만 이 밥이 먹어서 소화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너 밥 들어갔으니까 위장 너 움직여라, 너 효소 분비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넣기만 하면 몸속에서는 들어온 거를 인지해갖고 자동적으로 그 자율신경의 지배하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제 강의에서 이 정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위에서 소장의 12장, 공장, 회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화작용이 일어나는데, 거기 12지장으로 이제 분비되는 게 췌장하고 이제 담낭이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췌장에서는 주로 이제 소화효소가 분비되는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영양을 이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세 가지로 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영양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달리 보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이제 서양 과학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영양소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 영양하게 되는 걸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분해 요소, 그다음에 지방 분해 요소가 다 췌장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담낭에서는 쓸개즙이 나와갖고, 쓸개즙은 주로 이제 지방을 잘게 쪼개는데 역할을 해줘요. 그걸 유화시킨다 그러죠. 기름 유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게 부서진 거를 소화 효소가, 지방 분해 효소가 그거를 이제, 지방은 보통 이제 그 중성지방이라 그러죠. 대부분 중성지방의 형태로 있어야지만 그게 지방으로서 안정화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활성화시켜야지만은 이제 작은 분자로 이제 쪼갤수록 이제 이게 물질은 불안정하게 되고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성지방이 분해되면 이제 그리셀롤하고 뭐 이제 지방산으로 분해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소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12장, 공장, 회장 중에서도 대부분 12장에서 거의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처리된 물질은 이제 간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간이 이제 소화의 중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소장으로 넘기는 물질도 있지만, 위에서 바로 소화가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술 같은 거죠. 알코올 같은 거는 이미 바깥에서 소화를 어느 정도 시켜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발효식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발효가 됐다는 거는 물질 대사를 어느 정도 바깥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 공정이, 긴 공정이 짧아진 거죠. 소화의 그 공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장, 대장으로 가는 그 공정이 바깥에서 음식을 발효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몸에 들어와서는 이제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 같은 건 들어오면은 위에서 막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소장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흡수되는 게 있고, 소화에서 흡수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 흡수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대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변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이 소화의 과정이고, 이렇게 위에서 가는 통로와 소장에서 가는 통로와 대장에서 가는 통로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맥이라는 그 혈관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간에는 이제 특수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문맥계예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 이제 그 우리 몸에서는 그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는 그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급받는 혈액을 동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세포가 그걸 이제 공급받는 이유는 그 세포가 대사를 하기 위해서 혈액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사 후의 물질들, 그러니까 뭐 찌꺼기죠. 소위 근데 이거는 산소를 위주로 이제 따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영양가도 있죠. 이제 세포가 산소하고 영양가를 그거를 물질 대사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그 찌꺼기를 이제 정맥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간에는 또 하나의 혈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맥이라는 특수한 혈관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문맥이라는, 이렇게 이제 직접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앞에서 이제 만나죠. 여러 가지 이제, 여기는 이제 모세혈관이죠. 여기는 점막에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혈관이 여기서 이제 큰 혈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점막, 소장점막, 대장점막에서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많은 혈관들이 쭉 점막에 붙어 있다가 점점 이제 커져서 이제 이렇게 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구조라는 거는 이게 나무 가지도 이렇게 돼 있고 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강도 조금에는 처음에는 산에서부터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조그만 계곡이 돼서 이제 큰 계곡이 돼서 이제 강이 돼서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보면 간이 바다가 되는 거죠. 한 군데는 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에 있는 이제 그 세포로부터 이제 이 간으로 오게 되는 그 형태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에서 흡수되는 거,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 대장에서 흡수되는 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흡수돼 갖고
요것만 이제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물질 그러니까 위 세포에서 이걸 분비하는 거죠. 세포 생성. 그다음에 소장에서도 분비하고 대장에서도 분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장에서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대장에 필요한 물질을 이 정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나 엔자임이나 이런 비타민 같은 거는 정보를 가진 그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양 쪽으로 또 이제 불교를 좀 빌려오면은 이제 공즉시색, 색즉시색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는 이제 비물질을 얘기하고 색이라는 거는 물질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분리해서 본다고. 서양적인 사고는 이원적으로 분리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세상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하고가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과학적 언어로는 이제 닫힌 개죠. 열린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의 법칙하고 저기의 법칙하고 틀리는 거죠. 근데 이제 동양적인 사고 방식은 이걸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의 종교들은 이제 윤회적인 관계로 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윤회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적인 이제 종교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 삶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데가 전혀 이제 살다가 죽으면 죽음의 세계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원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닫힌 게죠. 여기는 여기 세상이고 저기는 또 다른 세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바탕에 의해서 과학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이나 이런 현대 과학이라는 거는 그 현대 종교적인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양 학문이라는 거는 동양적인 종교나 동양적인 철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론론이죠. 그러니까 되게 다 원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나 색이라는 거는 물질이냐 비물질이냐거든요. 근데 그게 같다는 거죠.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도 색도 같다는 거예요. 공이 고 색이고 색이고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물질이나 엔자임 효소라는 물질은 그 정보에 그 집약된 거니까 정보가 이제 농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농축이 돼서 그 많은 그 정보들이 농축이 되니까는 그게 커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물질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쪼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자꾸 쪼개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뿐이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시력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물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 있다도 결국은 같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체에 의해서 그게 인식이 되니까 몸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 그게 있다 없다라는 거는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라는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실체를 규정할 수 없거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의식이라 그래서 무가 아니라는 거죠. 작용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의식해서 알아서 이 몸 건강 관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몸 건강 관리가 이 의식보다는 무의식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게 도리어 병이 될 수 있고 아는 게 도리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의학 공부를 많이 할수록 유리한 적도 있지만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나 그 메디컬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그 상식 같으면은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평균 수명이.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직업
그 평균 수명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근데 의사들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빠진 이유가 그 자료가 충분치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적으니까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뭐 확실한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근데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의사분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그것도 많이 적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건강 강의를 하지만 우려스러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알려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보다는 넓게 알아야지만은 확실히 아는 게 되지, 부분적으로 아는 거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대의학이라는 게 수많은 그 건강 지식, 의학 지식을 우리한테 제공하지만, 거기를 보면은 결국은 그 현대의학이 모른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뭐 검사 이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걸리면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은 점도 있죠. 미리 건강에 대해서 대비해서 검사를 받아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한 어떤 그 불안증이라든가 공포증을 심어주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고 그냥 자기가 건강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의학 공부를 좀 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부한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너무 의료 지식이라든가 의료 정보를 믿어서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터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뭐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한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한 30년 이상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이제 약을 뭐 심심하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내 몸을 관리하고 내가 의학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능력도 어느 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을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도 건강 유지가 되더라. 이걸 이제 느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한 거죠. 하여튼 이제 이 몸이라는 거가 이렇게 이제 소화를 시키면은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런 과정에서 분비되는 모든 그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생성물들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에 의해서 우리 몸에는 신경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세포가 안에 정보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금 정보가 전달되잖아요. 뭐 요즘에 SNS 뭐 이래가지고 뭐 옛날보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혼란한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리한 정보고 있고 이익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몸의 본능적인 정보가 있는 반면에, 우리 대뇌에 들어와 있는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느낀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한 정보, 우리가 뭐 살면서 느낀 정보, 그 다음에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하는 그 교육적인 정보, 이게 이제 되뇌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하고 이 본래의 무의식 정보하고가 같은 신경을 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인 정보가 사실은 몸에 있어서는 필요한 정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얻은 정보는 그거는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짓 정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보가 우리의 본래에 있는 이 무의식 정보를 방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이 무의식적인 정보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병들, 요즘 뭐 정신병 환자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됐죠. 옛날에도 이제 뭐 우리는 미친 사람들, 옛날에 그냥 미친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조현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이름을 어떻게 바뀌어진 거는 상관없고, 옛날에는 이제 미친 사람이 간혹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미친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조금씩은 미쳐있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모든 그 정보들, 거짓말, 뭐 이런 나쁜 짓 하는 게 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뉴스라는 게 99%는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는 정보잖아요. 그죠? 뭐 물가가 올랐다, 뭐 직업 얻기가 힘들다, 뭐 사람을 죽였다, 뭐 교통사고 났다, 뭐 하는 그 뭐 사기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뉴스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정보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가 그 나쁜 정보야, 그죠? 뭐 정치인들이 싸운다든가, 뭐 종교인들이 뭐 나쁜 짓 한 거, 뭐 우리가 그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 기득층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보면은 좋은 일 했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그 자기 정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건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사실은. 또 이제 다른 얘기 좀 했는데, 하여튼 이제 대장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큰 그 가다고리는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에까지는 우리 몸에 이런 효소라든가 호르몬에 의해서 흡수를 간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근데 대장에서는 뭐가 이제 소장에서 이제 소화가 안 되면 대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에 가는 것들은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죠? 섬유소라는 거. 우리가 이제 건강에 좋다는 이제 뭐 채식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물질은 에너지가 되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또 간에 가서 또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면 온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섬유소 같은 거는 여기서 효소가 없어요.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없어요. 대장에도 없어요. 대장에서는 대장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대장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많잖아요. 유산균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대장균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균들에 의해서 섬유소가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장에 있는 대장균도 우리 몸의 세포라고 보셔야 돼. 크게 봐서는 균은 이건 나쁜 거다. 우리 몸의 세포가 아니고 나쁜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몸에 있는 균의 모든 균들은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좋은 균, 나쁜 균 또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이제 잘못된 그 방법인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까 제가 서양하고 동양을 비교했듯이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가 물질이나 모든 생명체를 보는 그런 관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근데 실제 콜레스테롤 자체가 좋고 나쁘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데 있냐 없냐 그게 이제 문제지, 좋고 나쁜 거는 이 세상에 따로 이렇게 찍어서 있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대장에서는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 대장균에 의해서 분해를 시켜서 그 분해된 물질을 간으로 보내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바이타민 K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기타 현대의학이나 영양학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 호르몬이나 이 효소 이런 것들도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효소도 얼마 전에는 뭐 4천 종류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지금부터 4만 종류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효소라는 거는 그거 이상의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효소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물질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 정보예요. 정보가 농축된 거예요. 그거를 풀어 쓰기 때문에 물질을 풀어 쓰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되면 그 양의 수는 그거는 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이나 효소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조금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금만 만들어내는데 이게 만약에 바깥에서 넣어준다 그러면 그 양보다 많이 넣어주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호르몬 치료 같은 거, 뭐 갑상선 호르몬도 우리가 넣어주죠.
그다음에 뭐 부신피질 호르몬 뭐 이런 것들도 바깥에서 넣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가 효과가 있는 거는 호르몬이 작용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효과는 보지만 그 양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게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우리 몸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생각에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하지 않은 게 남으면 그거는 우리 몸에 도구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과응보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약을 쓰지, 약이라는 거는 금방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부작용의 피해를 따진다면 더 많은 손해를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도 모르고 또 당장에 내가 어떠한 그거를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두통이 있다면 두통약을 옛날에 먹었지만 지금 절대 안 먹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연 치유력이 있으면 이제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만성화된 때 만약에 두통이 만성화됐다 그러면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되는 건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만은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얘기 좀 하느라고 하여튼 오늘 소화계통의 거는 모두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제 결국은 대장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대변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 영양이 이제 흡수가 되면 간으로 모여서 이제 간에 가면은 간에서는 이제 그 간이 이제 이 관이 이제 화학작용의 그 총본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은 서양에서 의학에서도 그러잖아요. 화학공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고 약이고 뭐고 다 여기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다 간에 가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효과가 있다는 거는 분해가 되는데 효과가 있다니까는 엄청나게 간에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모든 약이라는 거는 과하다 하게 되면 그건 양약이든 한약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한약은 조금 부작용이 덜 하죠. 그 독성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한약 중에서도 독성이 있는 그 한약들은 이제 그 법제를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라는 장기가 그 모든 음식, 그러니까 모든 고체 물질을 갖다가 처리하는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보면 되고, 신장이라는 건 액체 물질을 조종하는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폐라는 거는 기체 물질을 조절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액체, 고체, 기체 이외가 이제 파동이에요. 이게 아까 정보라는 거라든가 기계든 거라든가 이게 다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는 그 기의 세계,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파동,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장기가 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개의 큰 장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잘 이제 알게 되면은 건강법을 찾아가는데 좋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